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2부. 팔짱 마음의 상처와 치유. 태준과 미경은 며칠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다. 정말 나는 어머니보다 돈을 더 생각했던 건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요구했다. 너는 큰아들이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해. 너는 큰아들이니까 참아야 해. 그런 말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태준은 깨달았다. 어머니의 그런 요구들도 결국은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한 지금의 자신이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월 5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아들들만 편애한다고 느꼈던 서운함 때문에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셨던 건 아닐까? 미경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밤늦게 바느질을 해주셨던 일, 아플 때 병원에 업고 뛰어가셨던 일들이 새삼생생하게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난 후 태준이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 태준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순덕은 아들의 사과에 마음이 아팠다. 태준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시험한 건 어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진짜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 태준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저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단지 표현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태준아, 어머니도 안다. 너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미경도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미경아,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보다 오빠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순덕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경아,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니?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효도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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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새로운 시작. 네 남매가 모두 화해한 후 순덕은 진짜 계획을 발표했다. 얘들아, 어머니가 유언을 하나 남기려고 해. 어머니, 무슨 유언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영희가 놀라며 말했다. 건강할 때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덕은 내 자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의 재산을 내 등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마음이 바뀌었다. 네 남매는 긴장하며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태준아, 너는 이미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10%만 주려고 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상관없어요. 미경아, 너도 남편이 의사라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15%를 주려고 해. 미경도 동의했다. 어머니, 저도 괜찮아요. 민수야, 너는 25%를 주려고 해. 너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고 앞으로 가족들이 힘들 때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 민수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희야. 순덕은 막내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에게는 50%를 주려고 해. 영희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그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영희야. 너는 어머니가 가난해졌을 때도 진심으로 함께하려고 했어. 그런 마음이 가장 소중해. 태준과 미경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희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순덕이 덧붙였다. 무슨 조건이세요? 너희 넷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 남매는 모두 동의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0장 1년 후의 변화. 순덕의 시험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네 남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가족들의 법적 문제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월 20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다. 미경은 부티크 사업을 통해 번 수익의 일부를 매달 어머니께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민수는 여전히 가족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고 어머니의 일상을 가장 꼼꼼히 챙겼다.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그래픽 디자인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네 남매가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반드시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얘들아,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순덕은 네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행복해요. 영희가 대답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순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해시태그 11장 깊어지는 가족의 2년이 지나면서 네 남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2번의 이혼 경험 때문에 가족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경은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두 자녀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원래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부인 정희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족 모임을 더 즐기게 되었다.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네 남매는 어머니가 잠든 후에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야.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소원하게 지냈을 거야. 미경도 동의했다. 맞아. 나도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가지고 살았을 거야. 영희가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던 것 같아.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해시태그 12장 어머니의 진짜 마음. 순덕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을 속였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순덕은 영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야,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 괜찮았을까?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도 속이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평생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죠.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희야,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어. 어머니가 없어진 후에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거나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어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순덕은 다른 자녀들과도 각각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태주는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힘들어했던 것을 아셨죠?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모르겠니?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도 어려워서 너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믿고 의지해 주셨던 것에 감사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미경과의 대화에서는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보다 오빠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사실 딸이 가장 걱정되고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그 시대에는 아들들을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이제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민수와는 감사의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고마운 아들이다. 어머니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줬지. 어머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수야, 너는 어머니 자랑이다. 앞으로도 형제들 사이에서 잘 조율해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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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진정한 유산. 3년이 지난 후 순덕은 정말로 자신의 유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였다. 얘들아, 어머니가 정말 유언을 남기려고 해. 네 남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유산보다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영희가 말했다. 그래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덕은 진짜 유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년 전에 발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로 내 등분하려고 해. 어머니, 왜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영희야, 네가 가장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너희 모두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더구나.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로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세요? 이 돈을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계속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 네 남매는 모두 동의했다. 사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순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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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 네 남매의 변화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는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서 큰 가족을 이뤘다. 태주는 새로운 연인과 결혼을 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남편이 되었다. 미경의 두 자녀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특히 큰딸은 할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민수의 아이들은 아빠의 효심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들은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다. 영희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지만 조카딸들과 할머니와 함께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순덕은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제 정말 만족스럽다.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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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생애 마지막 선물. 순덕이 85세가 되던 해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랫동안 앓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이었다. 네 남매는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 했다. 얘들아,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서 네 자녀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행복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했던 그 일, 정말 감사해요. 태준이 말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서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약속드릴게요. 순덕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 후. 순덕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네 남매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산을 내등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상속받았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는 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어머니를 추모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인 서로 사랑하는 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 태준은 이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의 새로운 가정은 행복하다. 미경은 부티크 사업을 확장해서 성공했지만 돈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형제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희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고 조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종종 어머니의 그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어. 영희가 말한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셨지. 태준이 덧붙인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미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니가 계획하신 마지막 교육이었던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남매의 자녀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자 가족의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분으로 기억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진정한 마무리 사랑의 유산. 순덕 할머니의 거짓말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되었다. 자녀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시작한 시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돈이나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다. 태준은 성공에만 매달렸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았다. 미경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확인했다. 민수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진심 어린 사랑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깨달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 그들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강화도의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순덕 할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실수는 그녀의 가족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선사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